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20세에서 34세 청년 100명 중 절반 이상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현상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더욱 빠르게 늙어가고 또 인구 감소 현상 역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청년이 찾아오고 또 청년이 행복한 전북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유승현 팀장,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전북청년정책포럼 김찬미 대표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순 이동자 수는 1,500명에 달했습니다.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20대와 10대 그리고 30대 순으로 청년층의 유출이 많았다는 건데요. 유승현 팀장님, 이런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청년 유출이 갈수록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청년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기준은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고요. 전라북도는 이보다 한 발 앞서 2017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청년 연령을 18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 역시 저희와 비슷하게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른 전북 청년은 약 41만 명으로 전국 대비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청년 순 유출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는 약 12,000명이 유출이 되었고 2020년에는 10,000명, 그리고 21년에는 약 8,600명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청년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감소 추세라는 점입니다. 또한 청년 유출은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인천, 세종, 그리고 경기도만 순유입되고 있는 추세고 나머지 시도는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감소 추세라니까 좀 이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확보가 관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를 손꼽으자면 바로 이제 일자리라고들 하는데 이게 좀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일까 싶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과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좀 청년을 대표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찬미 대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 개수가 적어서 나타나는 이런 청년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청년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워라밸을 충족할 만한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항상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일을 하고 나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무언가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항상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슬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슬지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일자리, 즉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북의 고질적 문제는
이제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전북에서는 전국적으로 좀 인력난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인터뷰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좀 지역의 다양화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둘째가 양질의 일자리,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좀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의 격차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근로시간 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의 근로시간의 수위가 15위로 좀 낮아요. 그런 반면에 임금 수준이 전국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순위가 11번째인데 임금은 전국의 1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과 비교했을 때 많이 일하고 조금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제가 학교 현장을 갔을 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육성해서 키웠는데 자라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수도권이나 강역 도시로 취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복지랑 임금 격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전북에서도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도내 중소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어떤 추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더불어 전북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탄소, 수소, 재생에너지 등 이런 새로운 산업의 기반들이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청년들이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진로가 좀 모두 수도권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임금 격차가 그럼으로써도 이제 또 벌어지고, 이거는 이제 좀 앞서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밸하고도 좀 연관지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짜 임금 격차에 있어서 저는 참 눈에 띄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김찬미 대표님, 김슬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 순유출의 주된 요인입니다. 90% 이상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청년의 월 평균 급여가 234만 원이고 전국 평균 대비 9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취업 초기에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상황인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되고 30대 후반이 될수록 이 임금 격차가 점점 누적돼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 때문에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 고용률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20년도에 50%가 채 안 됐던 고용률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약 55%로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까 김슬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과 청년의 그러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측면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확보를 한다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뒤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수치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6월이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지방, 즉 비수도권의 근무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나타났는데 매우 기피한다가 23.6%고 다소 기피한다가 약 절반 가까이 수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 두 개만 합하더라도 꽤 많이 다들 기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지방 소재 기업의 입사 지원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지원하지 않음과 또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생기는지, 즉 청년들이 지방 근무를 왜 기피하는지 살펴봤는데, 복수응답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가족, 친구 등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가 60%가 넘었고요. 이와 또 비슷하게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이제 주거 생활비 부담도 많이 좀 되는 걸로 기피하는 이유로 나타났고요. 이 밖에도 원하는 직장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 성장 기회가 어렵다 등 지방 근무를 꺼리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자, 김찬미 대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성향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비수도권에 있기를 기피하거나 또 아니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점에 있어서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본 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것보다 서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다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더 읽어봤더니 사실 편의점 알바하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청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서울 내에서 혜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서울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월급이 더 많고 그리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워라밸 수준도 더 높고요. 그리고 퇴근 후 친구들도 거기에 있고 해서 문화생활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방으로 더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이 높은 직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청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 다 공감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들이 쉽게 말하는 꼰대 문화라든지 이 회사 생활에서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다라고도 의견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런 워라밸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들이 아무래도 세대 차이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에는 지역에서 줄 수 없는 청년들의 혜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점 때문에 더 수도권으로 가려고 한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 격차가 꽤 크다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슬지 의원님께서도 이제 타지에 있다가 부안인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확실히 좀 내려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격차라든지 좀 피부로 좀 느끼시는 편입니까? 그 대답을 먼저 하자면 매우 아, 매우 느꼈던 게 사실이고 네.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벌써 20대에 와서 3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20대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30대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에게 크게 좀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큰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 20대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걸 좀 다 누릴 수 있고 그쵸. 좀 편한 네. 것들이 꽤 많았을 네. 텐데 네.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결심하게 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네, 사실 저는 자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서 제가 자신 있게 어떤
그때 당시에 저를 말씀드리면 이제 없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자발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셨고 그리고 생활하는 어떤 가정 형편이나 기반이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왔던 것이 벌써 지금 제가 29서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앞에 통계 중에서 사실 저는 이때 다시 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어떤 문화 인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개인의 어떤 성장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과 기피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다시 왔을 때는 그 아까 통계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지역에 있는 어떤 주변 지인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있었던 일, 그리고 어떤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매우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에서도 좀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좀 자존감이 이 지역에 내려오면서도 좀 낮아졌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좀 일부 기성세대들이 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어떤 이 젊은 나이에 왜 이 시골에서 무슨 일 하려고 이러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서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골에 남아있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혹은 사회 나갔을 때 아주 실패하고 뭐 부적응하고 역량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의지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를 좀 자존감을 낮게 하고 좀 그런 생각들 때문에도 직접 듣는 말 때문에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매우 위험한 거는 사실 외부에서 느끼는 이런 시골이나 농어촌이 이제 그런 인식과 크게 다르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점차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까 그 통계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어떤 지방은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교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결혼 적령계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환경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어쨌든 지방 거주를 기피하는 요인 중에 다양한 요인이 있고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저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좀 기피하는 이유들을 한번 이제 쭉 들어보셨는데 팀장님, 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이제 김 의원님과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정착을 결정하는 요소인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나 복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청년 특성상 새로운 시도라던가 도전을 하려는 욕구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욕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도전 프로그램이라던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피하는 이유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보다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진짜 기피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놀랍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서도 꼽혔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주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그리고 또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어떠한 노력들과 또 변화가 필요할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찬미 대표는 어떤 노력들이 좀 기울여져야 이게 좀 변화가 되겠다라고 느끼시는지요?
사실 청년들은 지역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만족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도 이런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제안서들을 같이 보면서 의견을 나눠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즐거운 청년들의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형 쇼핑몰 같은 문화센터가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아쉽다. 우리는 언제 생기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전주 전라북도와 가까운 광주 지역에는 또 이런 게 생긴다고 소식을 들어서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광주 지역 청년들은 전주보다 백화점도 개수가 더 많고 누릴 수 있는 문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런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 지역 청년들은 얼마나 더 부족하다라고 느낄까. 정말 필요한 문화시설이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고요. 또 이런 문화시설을 단순히 뭐 올해 안에 유치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사실 수도권에서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사실 좋은 공연을 보고 싶으면 잠깐 다녀와서 이런 네. 문화적인 부족함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오히려 청년들이 이런 문화적인 부족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더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왜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청년들이 사실 어떤 회사에 다녀서 구직 중인 것보다 청년 창업을 해서 지역에 정착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청년 창업인들이 지역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더 세밀한 정책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큰 산업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창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초기 창업하는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을 통해서 좀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좀 이쪽으로 비수도권으로 내려오는 걸 왜 기피하냐를 좀 앞서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이제 인구를 이제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북 청년들을 지켜내는 것 또한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시설도 좀 많이 부족한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교통편이 좀 일일 생활권이 좀 괜찮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도 좀 편리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창업을 통한 이제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김찬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통이라던가 그런 인프라들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만나보는 지역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열차표 그 정기권을 끊어줘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혹은 타 지역에서 전주로 혹은 다른 14개 시군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역으로 서울에 가서 문화생활을 향유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역시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뭐 예를 들면 뭐 주말 동안 이렇게 네. 체험해서 살아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역시 저희가 이번에 작년 이제 10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창업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서에서 창업 전주기,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창업 프로세스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러한 청년 창업과 관련된 그러한 지원이라던가
저희 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요. 좀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좀 김슬지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막상 이제 또 지역에 내려와 보니까 전북만이 가진 그 큰 장점, 물론 이제 자발적인 거는 아니었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이렇게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거는 분명 강점이 있고 이점이 있기에 또 이곳에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에 또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역 특화 산업과 좀 연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이전에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방의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저는 제가 청년 당사자로서 이 지역에 살아갈 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또 청년들의 목소리 일부를 들어보면,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차 없이 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이 이동하는 것도 불편도 불편이지만, 그 생활비 부담도 거기에 하나 일조를 하고 있다. 또 그 경제 손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타 수도권의 이동도 이동이지만 어떤 지역 내 지역 간의 대중교통을 좀 강화하고, 특히 전북의 14개 시군이 좀 연결이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안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 근데 그런 건 차 배차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지역 안에서도 사실 읍면 단위 이동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 지역과 농촌을 결정하는 대중교통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굉장히 구축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북의 강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농업과 관광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이 농생명 수도를 슬로건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이고, 점차적으로 첨단의 이제 생명과학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국제적 시각과 규모화로 접근해서 로컬의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기간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을 먹거리 생산하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농업과 농촌을 잇는 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라든지 휴양, 관광, 교육, 체험, 치유, 돌봄 이런 다원적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규모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농업 쪽에서도 친환경적인 어떤 지역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농을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 타 지역에 있긴 한데, 타 지역의 로컬에 다시 돌아온 청년 농업인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 감자빵을 만들어서 그 개발한 청년 농업인이 이제 기업을 육성을 했는데, 그 2, 3년 만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150명 이상의 고용률을 높였고, 그리고 감자를 2,000톤을 수매하면서 지역 경제랑 농업에 대한 어떤 큰 힘을 보탠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좀 청년들도 어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업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어떤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발굴해 나가는 것도 전북의 역할이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지역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청년들이 좀 더 발굴해내면 농촌 경제도 더 살아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님 좀 의견을 하나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특성인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제에 조성되어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 특색 있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앞서서도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청년들이 좀 이 지역에 있기를 희망하고 또 이곳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분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건의하는 곳이 바로 청년정책포럼입니다. 이 청년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찬미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어떤 부분들의 정책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단은 일자리 창업, 복지문화, 농촌 참여 권리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50개의 정책을 제안해서 도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조율했고 그중에 3가지의 정책이 아무래도 추진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지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3가지가 혹시 어떤 걸까요? 사실 3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학들이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지 잠깐 와 있는 이방인이 아닌 우리 지역의 구성원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이 외국인 친구들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도와 관련해서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고 여기에서 이제 또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뽑아서 또 개선을 해 나가는 건데 도의 노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청년들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두 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먼저 김 의원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다소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사실 이해 당사자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정책 발굴은 그러니까 행정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조금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조금 보완하는 어떤 정책 컨트롤 기구라든지 청년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청년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실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년 참여 예산제. 그러니까 뭔가 좀 굴러가려면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또 꼭 필요하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팀장님? 그 새해도 뭐 주요 정책들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대표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년들을 고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활동이 조금 미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역할을 조금 더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청년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참여 협의체 역할을 하는 양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정책 참여와 제안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협의체, 여기 계신 김찬미 대표님 이하 지역 청년들이 활동하는 청년정책 포럼단입니다. 일종의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 포럼단 투트랙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올해는 포럼단에서는 분야별 정책을 마찬가지로 제안을 해주시고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포럼단에서 처음에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책 제안이라던가 그러한 정책 제안서를 쓰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분 위원회 분들을 통해서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이러한 정책을 고민해주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엄선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와 포럼단을 연계하여 우리 지역 청년 참여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학업 그리고 생업 등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소통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시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정책 상담 창구라던가 그리고 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청년들의 일상 속으로 저희가 한번 스며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도 작년부터 사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수기형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청년 참여형 등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시의 청년 자율 예산제가 있는데 그러한 자율제의 일종인 사업으로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지역 청년이 스스로 사업화하도록 지원해주는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던가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전북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든 그런 혜택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도내 청년이라면 좀 누구나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들 자체로도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양상의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다 모두에게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또 뭐 1인 가구, 1인 청년에 또 집중되어 있는 것들도 참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고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슬지 의원님. 일단 그 1인 가구에 집중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청년 세대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좀 주목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인 가구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별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제가 올해 전라북도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그 자료 중에 93개 사업 중에 다소 이런 것들이 다수가 정책이 청년 정책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청년의 실태와 수요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세부 과제를 도출해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태 수요 조사에 있어서 면밀히 좀 먼저 그게 잘 조사가 이루어져야 또 그다음에 또 정책들이 또 잘 기반을 다져서 또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김찬미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1인 가구, 1인 청년들이 괜히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정책 수혜를 못 받았다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어요. 요즘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교통비 지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수입이나 가구 수에 따라서 그 소득 기준이 나눠지다 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쉽게 이런 정책 수혜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팀장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청년들의 특징들을 좀 잘
찾아주시고 세밀하게 정책 수립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한 얘기로서는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이제 좀 논점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스며들어서 청년들에게 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두 분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청년 연관성이 부족한 청년 정책이라고 하지만 청년 연관성이 부족한 정책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청년이어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청년 실태 조사를 저희 전북연구원과 함께 했었는데요.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사회 초년생, 그리고 지역 정착 등 청년 안에서의 또 세대별,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을 했었고요. 각 세대, 그리고 분야별 청년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23년부터 27년간 전라북도 청년정책 뼈대를 만드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하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꼽자면 희망, 그리고 기회, 그리고 참여,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진입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인턴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수당, 적금 사업과 같이 그러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족을 시켜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서 원래 질문상 1인 가구, 1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임금 수준, 그리고 청년 개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생활 여건, 생활비 부담 같은 그러한 문제는 비단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바로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과 전북형 청년수당이라고 불리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갭 이어라고 하는 구직 및 진로 탐색 기간 동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활력 수당이 있고요. 현재 시행 중인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지역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라던가 업종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해서 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이 매월 최대 1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했을 경우에 2년 만기 도래 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사업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청년이 행복한 전북 만들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세 분의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이야기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네, 저는 전라북도가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편적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전라북도에 있는 좋은 청년 정책들을 수혜받고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착해서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슬지 의원님. 어쨌든 지역 소멸 위기의 해답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에서 해답을 모두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던 거는 지금 전라북도가 이제 10조 원 예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청년 정책에 관련된 예산은 약 2.8%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책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변화가 있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 전북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만족도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수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그리고 머물고 싶은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청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 세대가 다 잘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의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방에 있던 소멸에 대한 위기를 또 청년의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좀 살고 새로운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 거듭나는 것이 또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그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그런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6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도민분들께서 다 건강하고 또 원하시는 일들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김슬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좀 간략하게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네.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야별 그리고 세대별로 다양한 니즈가 있고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이제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기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잘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슬지 의원님 그리고 김찬미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는요, 희망, 기회, 이 성장을 바탕으로 전북 청년들이 좀 빛나는 이 전라북도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